50도가 넘는 지옥불 같은 더위, 1년 내내 비는 손바닥만큼도 안 내리는 곳, 그나마 내린 비마저 금방 증발해버리는 사막, 이런 곳대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 삽니다. 아니,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농사 짓고 도시 만들어서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지금의 대도시급으로 번성했던 곳도 있었다니까요. 사막 한가운데서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막에 물웅덩이 하나 있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오아시스는 그냥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물을 중심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하나의 도시거든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시와 오아시스 같은 데 가보면 수만 명이 삽니다. 대추, 야자, 옥수수, 밀 재배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비도 안 오는 사막 한가운데서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물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건 당연한데 사막은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시가 생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은 놀랍게도 땅 밑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보면 겉으로는 그냥 모래투성이잖아요. 근데 밑을 파보면 상상도 못할 비밀이 나와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숨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조금씩 내린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든 겁니다. 깊이가 50m 넘는 곳도 수두룩하고 어떤 곳은 100m가 넘어가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파서 우물 만들어 썼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작은 웅덩이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사하라 사막 밑에 깔려있는 지하수층을 다 합치면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하라 사막 지하에만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수층이 분포해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 넓은 땅 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비나기 때부터 축적된 거라서 화석 지하수라고도 불리는데 지금은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새로 충전되는 양은 거의 없지만 워낙 양 자체가 많아서 수천 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럼 아무데나 파면 물 나오냐? 아닙니다.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바로 주변보다 푹 꺼진 저지대예요. 깔때기 중심으로 물 모이는 거 아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낮은 곳으로 지하수가 쏠리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바하리아 오아시스는 해발 90m에서 100m 정도로 주변보다 한참 낮고 시와 오아시스는 아예 해발 마이너스 10m예요. 주변 지형보다 수십 미터나 푹 꺼진 곳이라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올라가고 가뭄이 들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하수가 지표면까지 올라오는 압력도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곳은 그냥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라요. 자분정이라고 하는데 지하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인위적으로 퍼올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런 곳들은 특히 오아시스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입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사막에 최종기가 있거든요. 바로 모래 폭풍이죠. 이게 한번 몰아치면 오아시스를 통째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번성하던 오아시스 도시가 모래에 완전히 묻혀서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오아시스 둘레에 대추야자 나무를 빈 둘러 심은 겁니다. 나무로 벽을 만들어서 모래를 막는 거죠. 자연으로 자연을 막는 천재적인 방법입니다. 대추야자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모래를 잡아주고 키도 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게다가 대추야자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오아시스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래 막아주고 그늘 만들어주고 열매도 주니까요. 실제로 사하라 사막 오아시스에 가보면 대추야자 숲이 오아시스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오아시스가 진작에 사라졌을 거예요.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자연재해를 막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수로만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 가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이 사막은 북쪽에 천산 산맥, 남쪽에 쿨룬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산들이 핵심입니다. 구름이 산을 못 넘어서 산 쪽에만 비랑 눈을 엄청나게 뿌리잖아요. 그 물이 지층 타고 흘러내려서 사막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이걸 산록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산 기슭에서 내려온 물로 만들어진 오아시스죠. 천산 산맥이랑 쿨룬 산맥은 높이가 5,000m에서 7,000m까지 되는 엄청난 산들이거든요. 이 정도 높이면 만년설이 쌓여있는 수준입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절마다 녹는 양이 다르니까 오아시스 수위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죠. 여름에는 눈이 많이 녹으니까 물이 풍부하고 겨울에는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타클라마칸 오아시스들은 다 산 기슭에 몰려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는 아예 물이 없으니까 도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타클라마칸 사람들도 그냥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만 쓴 게 아니에요. 카레즈라는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땅속에 터널을 파서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마을까지 끌어오는 지하수로 시스템입니다. 지상에 수로를 만들면 증발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땅속으로 통로를 만든 거죠. 이 카레즈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수백 미터에서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어지는 지하 터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간격으로 수직 구멍을 뚫어서 환기도 시키고 유지보수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2000년 전 기술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타클라마칸 사막에만 카레즈가 10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타클라마칸 오아시스 도시들은 애초에 생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 나갑니다.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던 쿠차, 니아, 호탄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이 2000년 전에는 완전 대박급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어떡해요? 비밀은 실크로드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 무역로가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거든요. 중국에서 출발한 상인들이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로마까지 가려면 이 사막을 반드시 건너야 했어요. 근데 타클라마칸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이름 자체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험난한 곳이에요. 상인들이 사막 건너려면 무조건 오아시스에 들러야 했어요. 물 마시고 쉬어가야 하니까요. 낙타도 쉬어야 하고 식량도 보충해야 하고 길 안내자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완전 필수 경유지가 된 거죠. 사람들이 몰리고 물건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대도시로 커진 겁니다. 실제로 중국 옛날 기록인 한서를 보면 쿠차라는 오아시스에 8만 명이 살았다고 나와요. 8만 명이요. 지금으로 치면 중소도시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호탄도 비슷한 규모였고 니아도 수만 명이 살았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냥 물만 파는 게 아니라 비단, 향료, 보석, 유리 같은 온갖 귀한 물건들이 거래되는 무역 중심지였어요. 동양의 비단이 서양으로 가고 서양의 유리와 보석이 동양으로 오는 통로였던 거죠. 게다가 여러 나라 상인들이 모이니까 문화도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같은 여러 종교가 공존했고 여러 언어가 쓰였어요. 지금 유적지 발굴해보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로 쓰인 문서들이 나옵니다. 완전 국제도시였던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문명의 교차로가 생겼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찬란했던 도시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실크로드가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길을 안 쓰게 됐거든요. 바닷길이 개척되면서 육로 무역이 줄어든 겁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도시도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결국 모래에 묻혀서 폐허가 됐죠. 지금 니아 유적 같은 데 가보면 2000년 전 집터랑 물건들이 모래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오아시스 없었으면 실크로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막은 그냥 아무도 못 건너는 죽음의 땅이 됐겠죠. 동양과 서양은 완전히 단절됐을 거고 문화 교류도 훨씬 늦어졌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비단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중국 사람들은 유리가 뭔지도 몰랐겠죠. 생각해보면 오아시스가 인류 문명사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문명을 연결한 다리였던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물 한 방울, 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의 삶을 먹여 살렸고 동서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일 아닙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곳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들은 여전히 수만 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옛 오아시스터는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자연이 만든 가장 극적인 선물, 그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